할머니, 왜 항상 좀 이상한 냄새가 나요? 엄마는 원래 할머니 냄새래요. 그 한마디가 이른 살에 김복순 할머니에게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깔끔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유지해왔지만 사랑하는 손녀에게서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린 손녀는 더 이상 할머니 무릎에 파고들지 않았고 안아달라고 했을 때 살짝 찡그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김할머니는 이불 속에 숨어 몇 시간 동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노화와 연관짓는 그 독특한 냄새는 나쁜 위생이나 부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결과이며 일반적인 세척 과정에서 자주 놓치는 신체 특정 부위의 피부 행동 변화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일단 그 부위가 어디인지 알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흔히 노인 냄새라고 알려진 것의 원인이 되는 6가지 특정 신체 부위를 살펴보고 그곳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떻게 냄새의 최대 99%까지 제거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위부터 큰 영향을 미치는 일상 습관까지 각 부분은 청결함이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얼마나 크게 좌우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씻는데도 희미한 냄새가 나는 이유와 사소한 위생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기분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6가지 부위를 발견하면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싼 비누나 피부가 벗겨지도록 문지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그 지식을 사용하여 상쾌하고 자신감 있으며 완전히 통제하는 느낌을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불편함을 느꼈거나 포옹을 피했거나 사교 모임에서의 존재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그 짐을 덜어줄지도 모릅니다.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부위, 귀 뒤. 일상위생에서 가장 흔하게 놓치는 부위 중 하나는 바로 귀 뒤입니다.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작은 피부 조각에 피지선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활발해지는 작은 기름 생성 단위들이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는 피지라는 특정 기름을 생성하는데 이는 땀과 죽은 피부 세포와 섞입니다. 이 혼합물이 귀 뒤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목욕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오래되고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79살의 박영호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규칙적으로 목욕하고 항상 향수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그를 안았을 때 손녀는 그에게서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청결함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열린 마음으로 호기심을 갖고 자신의 루틴을 조정하기 시작했고 귀 뒤를 거의 닦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청아 하루에 몇 초만 더 투자했더니 너무나 눈에 띄는 개선이 있어서 그 자신도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희미한 냄새는 사라졌고 그의 자신감이 다시 넘쳐 흘렀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냄새는 일반적으로 청결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 관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 뒤의 피부는 약간 접혀 있어서 기름과 땀이 갇힐 수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하면 안경테가 피부를 눌러 잔여물을 가두기 때문에 이 효과가 증폭됩니다. 다행히 이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평소의 몸 관리 루틴 중에 따뜻하고 촉촉한 차원으로 재빨리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기름 축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클렌저를 사용하면 피부를 건조시키지 않고 상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은 어렸을 때 귀 뒤를 씻으라는 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지만 어느 순간 그 조언은 잊혀지고 더 빠른 샤워와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의 감소로 대체됩니다. 여전히 이 작은 부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 시작되는 냄새는 두피 쪽으로 올라가고 목선 주변에 자리 잡으며 비록 다른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선을 다해 위생 관리를 하는데도 왜 냄새가 계속 나는지 궁금한 적이 있다면 이것이 간과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세게 문지르거나 자극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시간 때문에 건너뛰도록 배웠던 작은 부위들을 돌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알아차릴 청결감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더 상쾌하고 편안하며 자신의 몸에 더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것은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위, 목덜미, 머리카락 아래 숨겨져 있고 종종 칼라, 스카프 또는 긴 머리로 가려져 있는 목덜미는 일상위생에서 가장 흔하게 건너뛰는 부위 중 하나이며 노년층에서 가장 간과되는 냄새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부위는 땀샘, 머리 기름 및 죽은 피부세포가 만나는 지점으로 눈에 띄게 더럽지 않더라도 빠르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까다로운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때가 없으며 명백한 징후도 없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이 작은 피부 조각은 조용히 어떤 사람들이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것에 기여합니다. 76살의 이영숙 씨는 항상 개인 위생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옷은 항상 깔끔했고 머리는 조심스럽게 스타일링했으며 매일 샤워하는 것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히 더운 날씨에 야외나 직사광선 아래에서 시간을 보낸 후 그녀는 희미하고 익숙하지 않은 냄새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약간 시큼하고 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특히 길고 피곤한 날에는 목덜미를 철저히 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용사가 우연히 목선 근처에 약간의 노폐물이 쌓여 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부위에 특별히 신경 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샤워 루틴을 약간만 조정했더니 며칠 만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목덜미는 특히 더운 날씨나 옷 안에 겹쳐 입을 때 땀이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머리가 길거나 칼라에 닿는 머리가 있다면 두피의 천연 기름이 아래로 미끄러져 그곳에 쌓일 수 있습니다. 따뜻함과 셔츠 칼라나 재킷 후드에 압력이 더해지면 박테리아가 번성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냄새를 생성하는 것은 땀 자체가 아니라 그 박테리아입니다. 습기가 따뜻하고 닫힌 공간에 오래 머물 때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닦고 머리를 감지만 무심코 그 사이에 좁은 피부 부분을 건너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작은 부위는 땀과 냄새를 가두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와 어깨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포옹이나 누군가와 가까이 앉아있을 때와 같은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위생을 인식하는 방식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옹할 때 사람의 코가 정확히 착지할 수 있는 곳이 목덜미이며 따뜻한 방에서 열이 쌓이는 자연스러운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결에 신경 쓰는 사람조차 이 한 부위를 간과하면 예상치 못한 냄새를 풍길 수 있습니다. 목덜미를 닦는데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샤워하는 동안 따뜻하고 촉촉한 청아 몇 초만 더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특히 땀을 흘린 후에는 피부를 부드럽게 문지르는 데 시간을 좀 투자하고 나중에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세요. 목표는 끈적이거나 기름진 잔여물이 없는 부드럽고 깨끗한 피부입니다. 향수나 보습제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 부위를 깨끗이 닦은 후에만 바르면 더 잘 흡수되고 오래된 잔여물과 섞이는 것을 방지하여 향이 더 기분 좋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위생 팁 이상으로 이 작은 보살핌 행위는 감정적인 무게를 지닙니다.
당신의 안녕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조용한 알림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몸을 돌보는 것은 자기 존중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의 존재,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 당신의 냄새, 당신의 움직임은 당신이 속한 공간과 관계 속에서 계속 의미를 지닙니다. 종종 간과되는 이러한 신체 부위를 돌볼 때 당신은 또한 매일 당신을 지탱하는 존엄과 자기 존중의 감정을 기르는 것입니다. 아직 저희와 함께 계시고 이 팁이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2번을 입력하여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격려는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 고안된 콘텐츠를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계속합시다. 3번째 부위, 가슴 밑 또는 피부 주름. 이것은 대화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주제 중 하나이지만 특히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더 부드럽고 유연해지며 주름이 생기기 쉬워지면서 채취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가슴 밑이든 허리 주변이든 엉덩이 밑이든 또는 피부가 피부와 마찰하는 어느 곳이든 이러한 숨겨진 부위는 따뜻함, 습기 및 박테리아가 번성하기에 이상적인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 과정이 시작되면 당사자가 알아차리기 전에 강하고 불쾌한 냄새가 빠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72살의 김정희 씨는 항상 몸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집은 깨끗하게 유지하고 우아하게 옷을 입고 외모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름 동안 특히 끈적끈적한 습한 날에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날 아침 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고 시큼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세탁 비누를 바꾸고 더도란트를 교체하고 심지어 옷장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역 클리닉의 간호사가 매일 가슴 밑과 허리 주변의 피부를 부드럽게 닦고 완전히 말리라고 제안하기 전까지는요. 며칠 만에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이러한 부위가 목욕 후에도 몇 시간 동안 축축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습기는 특히 더운 날씨나 여러 겹의 옷 아래에서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성하기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문제는 더러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꽉 막힌 신체 부위는 따뜻하고 그늘져 있으며 종종 압축되어 땀과 천연 피부 기름이 발효되어 냄새 유발 물질을 생성하게 합니다. 이 부위는 신선한 공기나 햇빛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잘 마르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위는 너무 사적이거나 심지어 어색하게 느껴져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쳐두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단지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부위의 피부가 더 연약해짐에 따라 불편함과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붉어짐, 가려움 또는 만졌을 때 부드러운 느낌과 같은 징후는 지속적인 습기와 마찰로 인해 피부가 손상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통증을 유발하는 발진이나 감염으로 이어져 단순한 움직임조차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무적인 부분은 위생 습관을 약간만 조정해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샤워 후 부드러운 수건을 사용하여 피부 주름이 있는 부위, 특히 가슴 밑, 배 주변 또는 땀이 나기 쉬운 다른 부위를 부드럽게 말리세요. 습기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볍고 무향의 파우더를 바르거나 습기 흡수 차원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조함을 유지하고 원치 않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통기성 있는 면, 패드나 천안감을 이 부위에 넣기도 합니다. 단, 너무 거칠거나 향이 강한 것은 피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감한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감정적인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몸이 상쾌하다는 것을 알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화 중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하는 불편한 질문 없이 말이죠. 사소한 것을 돌보는 데서 오는 자신감이 있으며 그러한 사소한 것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최고의 자신과 다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지속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냄새는 대부분 이러한 간과된 피부주름 중 하나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부위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죄책감이나 당황스러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하고 통제하고 당신의 편안함과 자존감이 매일의 그 몇 초 더 많은 주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 부위, 두피 및 헤어라인. 두피는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하게 간과되는 냄새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감는 것을 잊어서가 아니라 종종 그 아래 두피를 실제로 닦는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년층은 수십 년 전에 배웠던 것과 같은 머리 관리 루틴, 즉 재빨리 샴푸하고 헹구는 것으로 계속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두피는 머리카락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분비하고 죽은 세포를 벗겨내고 매일 환경 쓰레기를 흡수하는 살아있는 피부입니다. 그 노폐물이 쌓이면 눈에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냄새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68살의 김진우 씨를 보세요. 그는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머리는 항상 다듬어져 있었고 몸 관리는 일관적이었으며 매일 샤워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모자를 쓰거나 햇볕 아래 있었던 후 두피에서 희미하게 기름기 있거나 시큼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샴푸 탓으로 돌렸지만 이발소에 방문했을 때 그는 머리카락 자체만 닦고 두피는 실제로 닦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세척마다 손가락 끝으로 샴푸를 두피에 부드럽게 문지르기 시작하자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냄새는 사라졌고 머리카락도 더 상쾌하고 생기 넘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두피는 종종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천연 기름인 피지를 더 많이 생성합니다. 하지만 그 기름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땀, 스타일링 제품 및 죽은 피부 각질과 섞여 어떤 향수나 헤어스프레이로도 진정으로 가릴 수 없는 독특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게다가 이전보다 약물 복용, 느린 혈액순환 및 감소된 땀 분비의 영향을 더하면 두피는 점차 바깥으로 퍼지는 냄새의 조용한 저장고가 됩니다. 헤어라인, 특히 관자놀이와 목 주변에서 이것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모자, 가발 또는 스카프는 열을 가두고 공기 흐름을 제한하여 두피를 작은 온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기에 더 많이 노출되는 얇아지는 머리카락조차 냄새를 더 잘 알아차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발 포옹 또는 심지어 악수할 때 가까이 다가오는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조용히 물러서거나 약간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두피를 제대로 닦기 위해 강한 샴푸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시간, 부드러운 압력 및 인식입니다.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작은 원을 그리며 두피를 문지르세요. 특히 정수리, 머리 위쪽 및 귀 뒤를 신경 쓰세요. 잘 헹궈내고 냄새를 더할 수 있는 샴푸나 컨디셔너,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하세요. 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한다면 규칙적으로 씻어내세요. 축적은 두피 냄새의 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인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지 마세요. 깨끗한 두피는 냄새만 좋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의 느낌, 피부의 반응,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개선합니다. 사람들은 신선함에 반응합니다. 심지어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설명할 수 없더라도요. 당신은 더 편안하고 더 안정되고 그리고 주변에 아무것도 링게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더 자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보는 데서 오는 조용한 종류의 자부심입니다. 이 영상을 아직 시청하고 계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레번을 입력하여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벨 알림을 켜서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여러분을 교육하고 격려하기 위한 유용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계속합시다. 5번째 부위, 배꼽. 놀라실 수도 있지만 배꼽은 냄새가 조용히 쌓이는 가장 흔한 장소 중 하나이며 매일 헹굴 때 가장 잊혀지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신체의 중앙에 자리 잡은 배꼽은 땀, 피부 각질, 보풀 및 박테리아가 모두 모이는 작고 닫힌 부위로 거의 아무도 닦을 생각을 하지 않는 숨겨진 주머니를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축적물은 단순히 앉아있지 않고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많은 노년층이 다른 곳에 채취와 혼동하는 냄새입니다. 자신의 몸통 가운데에서 나는 냄새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74살의 박철민 씨는 하루 종일 자신을 따라다니는 지속적인 냄새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자주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어도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항균 비누까지 사용할 정도로 위생에 철저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최근에 배꼽을 닦았는지 물어볼 때까지 그는 몇 년 동안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면봉과 따뜻한 물로 그는 배꼽을 일상 루틴에 추가하기 시작했고 불과 며칠 만에 몇 달 동안 그를 괴롭혔던 수수께끼 같은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배꼽은 특히 깊거나 약간 움푹 들어간 경우 작은 동굴처럼 작용합니다. 습기가 그곳에 갇힐 수 있으며 특히 따뜻한 날씨나 신체 활동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배가 더 둥글거나 허리띠가 허리를 꽉 조이면 그 부위는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몇 시간 동안 축축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번의 세척만 놓쳐도 피부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시작하고 배꼽의 축적물을 먹고 그 결과 냄새를 생성합니다. 배꼽을 까다롭게 만드는 것은 종종 더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때가 없으며 불편함도 없습니다. 작고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냄새는 천천히 조용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겨드랑이 냄새와 착각하거나 셔츠가 냄새를 머금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작고 중앙에 있는 신체 부위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닦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배꼽을 닦는 것은 쉽지만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샤워하는 동안 부드러운 세수수건이나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순한 비누와 따뜻한 물로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닦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닦은 지 좀 되었다면 약간의 어두운 잔해나 심지어 왁스 같은 축적물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이며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부드럽게 두드려 물기가 남지 않도록 하세요.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라면 샤워 사이에 알코올이 없는 토너나 따뜻한 물에 적신 면봉을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을 루틴에 통합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꼽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냄새를 인식하는 방식에서도 중심적인 부위입니다. 당신이 이야기하거나 식사할 때 옷, 손, 심지어 몸통 가까이에 있습니다. 깨끗한 배꼽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서 느끼는 방식과
당신이 자신의 피부에서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당신을 더 깨끗하게 만듭니다. 매우 작은 것이 어떻게 하루의 많은 불확실성과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는지 깨달을 때 특히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간단한 행동입니다. 6번째 부위,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 노년층의 지속적인 채취에 가장 흔하지만 가장 적게 이야기되는 원인 중 하나는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을 포함한 사타구니 부위입니다. 이 신체 부위는 거의 다른 어떤 부위보다 자연적으로 더 많은 따뜻함, 습기 및 마찰을 생성하여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번성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사적인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조차도 가장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부위입니다. 하지만 샤워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지속적인 냄새를 알아차린 적이 있거나 아무리 자주 세탁해도 속옷에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다면 이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81살의 은퇴 소방관 김영수 씨를 보세요. 그는 활동적이고 깨끗하게 지내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걷고 매일 샤워하고 매일 새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 알 수 없는 곰팡이 냄새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감염을 배제한 후 그는 김 씨에게 사타구니와 허벅지 주변의 주름과 피부에 집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김 씨는 그 부위를 닦았지만 종종 서둘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순한 비누를 사용하여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철저히 말리고 가끔 습기 흡수 파우더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냄새는 사라졌고 그는 하루 종일 더 상쾌하고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이 신체 부위는 자연적으로 땀샘이 풍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더 부드러워지고 약간 처질 수 있어 습기가 축적될 수 있는 더 많은 주름을 만듭니다. 꽉 끼는 옷, 합성 속옷 또는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더해지면 피부는 숨쉴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단순한 축축함으로 시작된 것이 방치하면 빠르게 자극, 냄새, 때로는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 부위는 소화 및 비뇨기 시스템과도 가깝기 때문에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냄새 문제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여기서 주요 어려움 중 하나는 마찰입니다. 특히 더운 날씨나 지지력이 부족한 속옷을 입고 걸을 때 허벅지 안쪽이 서로 마찰하면 피부가 자극받아 박테리아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찰은 특히 서두를 때 이 부위를 완전히 말리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자신만 고생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면 훨씬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강한 제품이나 복잡한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하고 무향의 비누와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 허벅지와 골반이 만나는 주름을 포함하여 전체 부위를 닦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헹군 후에는 철저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을 사용하여 피부를 문지르거나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부드럽게 두드려 말려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의 경우 순하고 탈크가 없는 파우더를 바르면 하루 종일 습기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기성 있는 면 속옷을 선택하고 더운 날씨에는 매일 또는 더 자주 갈아입는 것도 축적물을 최소화하고 부위를 상쾌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을 돌봤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은 사적인 공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이 느끼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가 깨끗하고 편안하면 움직임이 더 부드럽고 옷이 더 상쾌하게 유지되며 다른 사람들이 이유를 정확히 집어낼 수 없더라도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생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나이에도 자신의 피부에서 자신감을 느낄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 시청하고 계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6번을 입력하여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벨 알림을 켜서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가치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계속합시다. 마무리 생각,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에 대해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6가지 부위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몇 년 동안 그 부위를 닦지 않았는데 라고 깨닫게 된 부위가 있었나요? 아니면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한 채 힘들어했던 부위가 있었나요? 오늘 다룬 각 부위는 단순한 신체적 청결함 그 이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편안함을 재발견하고 자신감을 재건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당신에게 속한 상쾌함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종종 간과되는 부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자신의 몸에 더 현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며 그 느낌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을 줍니다. 너무 자주 노년층은 자신이 어떻게 냄새나는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지, 또는 무엇 때문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드는지 조용히 걱정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특히 말하지 않으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더 나은 위생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냄새가 숨어있는 정확한 위치를 이해하면 그것을 제거할 힘을 얻게 되며 그러한 종류의 지식은 집에서든 세상에서든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든 당신이 느끼는 방식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시킵니다. 이것은 완벽함을 달성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망설이는 주제에 대해 침묵을 깨고 존엄, 따뜻함, 그리고 정직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작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 자신을 돌볼 때 당신은 단지 냄새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마땅한 존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충실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매일 깨끗하고 편안하며 편안하게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중요하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가치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